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래퍼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2월 12일 금요 경마입니다. 올해 그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정말 한 주간에 이제 고유 명절이 있었는데 지난주 경마가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이게 명절 전에 보면 좀 이변이 속출하고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좀 이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휴장 이후 경마로 이제 치러지는 경마인데 올 한 해 레이팅 체계가 완전히 좀 변경돼서 시행됩니다. 좀 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돌 위원, 레이팅 체계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 좀 어찌 보면 좀 많은 것이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 점은 그래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2월 달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레이팅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높았던 점수에서 좀 하향 평준화되면서 이제 기존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양상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존에 보여지는 조건 속에서는 앞말들과 저연령말들의 이제 부중에 이제 이점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동안에 점핑 출주가 있었던 모습들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이팅 체계가 바뀌고 나서는 상당히 이변이 많이 속출합니다. 제주 경마가 점수 체계가 바뀌고 나서도 초반에 좀 더 빠르게 좀 이변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서울이나 부산 역시도 레이팅 체계가 초반에 도입됐을 때 많은 이변이 발생을 했었죠. 이번에도 좀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양상이 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공략보다는 차분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 위원이 잠시 그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 시장 동안 이렇게 지켜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주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좀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올해 이제 그 레이팅 포인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저연령마, 3세마, 2세말들이 좀 감량 수혜를 받고요. 그다음에 앞말들이 전체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데 여기서 좀 부중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말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변화 자체는 꾸준했었고요. 예선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 단독 선행 가능한 이번마 에이스파워, 이번 경주라면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병합 위주의 훈련 속에서 성과가 좋은 만큼 7번마 에이스블 유리의 선전도 기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 적응 이후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성과 자체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마필들보다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선두권 불안 요소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이변 속에서 충분히 이번 경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검증된 스피드의 오뚜고뚜기, 스피드로 빠르게 다시 한번 앞선을 장악해줄 모습인데 늘어난 부중이라도 이 정도의 상대라면 선두권 위에 버티기, 무엇보다 입상권 전력으로선 가장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한 해는 그 하위 등급이죠. 6등급 체계도 좀 변경이 있습니다. 별정 경주가 좀 세분화된 그런 경주로 이제 펼쳐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3세마 경주는 대부분 경주에 이제 3세마 경주는 이제 5등급 상금을 이제 수득 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신의 마필들이
치열한 격전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레이스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백돌님 의원, 이번 경주 보면 아직까지 이제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의 마들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 좀 우세할까요? 우선 1경주 자체가 거의 뭐 신임 마필 간의 접전이죠. 실전을 치른 마필들도 실전 자체에서 졸전이긴 했습니다만 변화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우선 이변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마필들의 능력과 앞으로의 잠재력을 꼼꼼하게 체크해 봤을 때 그중에서도 가장 능력적인 기대가 우수하다 평가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마 매드 파워라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 심사 시부터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유현명 기수가 직접 우선 그때도 주행 심사에서 한번 임했던 마필인데 초반에 약간의 추진이 있긴 했습니다만 스피드를 끌어내는 모습이나 중반 이후 무엇보다 직선으로 가면 갈수록 마필의 주폭이 살아난다는 강점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겨줬던 마필입니다. 자, 훈련실 모습도 상위 등급 마필을 넘어설 만큼 여유가 좋았고 게이트가 밀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측을 자세히 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발빠른 마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데뷔전이라도 입상권 도전 세력에서 가장 앞서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2번마 메이드 파워란 마필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번 경주가 3세마 별정 경주인데요. 어찌 보면 제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안말들이 좀 부증 혜택이 있다는데 이 별정 경주도 유심히 살펴보면 3세말 같은 경우는 수말이나 거세말들은 56kg의 부중을 달고 있고 안말들은 좀 54의 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2번마 메이드 파워가 좋다 이런 표현했고요. 상대마로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상대 마필들은 뭐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게이트의 이점이나 스피드를 한번 가늠해 봤을 때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승리의 축제라는 마필에 좀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행 심사를 2번을 치렀죠. 우선 직전 경주 직전 주행 심사 당시에는 재건 마필들과 치렀습니다. 벌마의 꿈과 비트블레이드 또 데뷔전 선전을 했던 프라이빗 러너, 뭐 골드라인까지 기본기가 좋은 마필들 사이에서 초반에 기본 스피드감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상대 마필들이 워낙 강한 세력들이다 보니까 약간 뒷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상대의 스피드 자체가 상당히 매끄러웠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단독 선행까지는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다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4번마 새벽스타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발군의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서는 장악했었던 전력이었죠. 물론 지구력에 대한 단점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실전 이후에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 마필의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병권의 세력에선 8번마 한남디바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GM 신사 당시에는 함께 뛰었던 마필들이 모두 선준을 줄 만큼 약간 좀 기본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인데 우선 주행 심사 이후에 감기의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좀 내선에 갇혔던 여파 때문인지 실전에서의 모습은 조금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마필 자체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상대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본기 갖춘 8번 한남디바 이변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12번마 메이드 파워란 마필, 신의 마필이지만 좀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겠고 1번마 승리 축제가 주행 심사를 2번을 통과한 것보다는 주행 심사 첫 번째 통과하고 나서 지난 경주는 주행 연습을 탔단 말이죠. 따라가는 전개, 흙을 맞고도 띄워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그리고 4번마 새벽스타라는 마필이 지구력의 단점을 보였지만 나름대로 좀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8번마 한남디바란 마필 역시 내선 주로가 무겁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보면 좀 채찍 쪽에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번마 한남디바란 마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저 역시도 똑같은 맥락에 가지고 있는데 백동희 의원 잠깐 여쭤볼게요. 메이드 파워가 선두권을 장악하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여준 직선에서의 힘 자체에서는 워낙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쪽에 승리 축제와 새벽스타 두 마필을 보내고 나서라도 어차피 두 마필의 경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역시도 선두권 장악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12번마 메이드 파워란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3세 이상마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3세 이상마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3세 이상 말들, 4세 말들은 부담 중에 어떻게 달고 있는지, 3세 말들은 또 어떻게 달고 있는지 이런 점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렸고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 좀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자, 이번 경주를 백동일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그리고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기본 능력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은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번 경주만큼은 전개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경주였고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4두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편성인데요. 4번, 7번, 8번, 13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휴양을 거쳐서 스피드가 좋아지고 있는 8번마 리얼리원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공백기를 거쳐 회복세가 좋아지고 있는 13번마 하늘의 질주도 그에 못지않은 스피드로 빠르게 압박을 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적이 가능해진 마필 4번 샤프윈도 그 틈새에서 타이밍을 노려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7번마 해피 질주란 마필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선두권에 임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8번, 13번, 4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3코너 이후까지도 계속된 접전이 그려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샤프1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아직까지 4번의 경주를 뛰면서 특출나게 강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꾸준함이 좋다는 장점이 있겠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뛰었던 마필들의 편성을 보시면 데뷔 전부터 화이트킹과 별무리, 팬텀 블라이드와 회복세가 좋던 마야 컨트리까지 기본기가 강했던 전력들과 싸워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정력에 대한 모습은 좀 아쉽다 하더라도 계속된 꾸준함으로 기본기를 보여줬다는 판단인데요. 최근 데뷔 편성 중에서 가장 약해진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최적 전개가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스피드에 대한 여유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잡히한 이번의 경주에선 이번만큼은 좀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8번마 리얼리원이란 마필의 회복세에 좀 기대감이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면서 길게 휴양을 가진 마필이에요. 병력의 여파는 없었고 마필의 이제 능력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서 좀 길게 휴양을 해준 모습인데 휴양이 야기된 모습으로 데뷔전에서 공백전에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앞선을 장악해준 모습을 보여줬었죠. 비록 입상권 좀 실패하는 모습에서 3위권의 모습으로 마크해주긴 했습니다만 상대들의 전력과 압박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8번마 리얼리원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3번마 하늘의 질주의 전개의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가 15주 만에 질주를 했던 경주였고 상대들의 전력이 좀 앞서 있는 경주였는데 초반부터 선두권의 마필을 끝까지 압박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근성은 상당히 인상이 깊었죠. 비록 2주 만에 짧은 출주를 하더라도 선두권 강한 세력들을 피한 이번의 경주라면 13번마 하늘의 질주의 전개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7번마 해피 질주란 마필이 실전 경주를 통해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뷔전은 졸전,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좀 모래에 대한 반응에 좋지를 못해서 전개가 꼬이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아지고 있는 이번 경주에선 해피 질주의 선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마필이죠. 4번마 샤프 윈을 필두로 8번마 리얼리 원과 13번마 하늘의 질주 그리고 7번마 해피 질주의 선전까지 4두의 접전이 기대되는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왔는데 그대로만 입상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경주에는 아직까지 좀 잠재력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말이지만 실전에서 걸음이 덜 넘은 마필들도 여러 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샤프유니라 마필은 결정력에 좀 아쉬움이 있는 말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좋습니다. 부정할 수 없겠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번마 햇빛질주를 복병권으로 올렸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은 2번의 경주를 통해서 변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마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정확한 판단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뛰어줄 마필이라는 건 분명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를 통해서 능력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상 가능 도전 세력 중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심권의 마필로서는 부족함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제가 이제 해필 질주에 대해서 좀 덤으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경주가 3세 말은 56kg, 그다음에 4세 이상 말들은 이제 57의 부중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말들은 마이너스 2kg 감량이 좀 있죠. 근데 그 해필 질주 같은 경우는 51입니다. 외곽 KT 보면 14번마 금태가 53인데 최상현 기수 같은 경우는 승수 때문에 마이너스 1kg 감량이 좀 있죠. 그래서 53kg 금태는 달고 뛰고 있고요. 해피질주 같은 경우는 54를 달아야 되지만 조희영 기수가 마이너스 3kg 감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질주 같은 경우는 여타 마필하고 비교하면 부담 중량이 한결 가볍다는 점. 그리고 말씀해 주신 식으로 주행심사 때 보면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하고 종반에 좀 독려해서 걸음을 내줬다 하지만 나름대로 발전 기대치를 보였단 말이고요. 데뷔전은 선두권 경합을 펼쳐주면서 졸전을 펼쳤죠. 근데 지난 경주 하나만 놓고 보면 발주는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완전 후미권 밀어놓고 다시 한번 종반에 올라오는데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7번마 해피줄주는 감량 이점을 수혜를 본 마필이다. 그리고 종반 걸음의 변화를 모색한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돌이 의원 딱 한 마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번마 스마트 마린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보면 상당히 발전 여지를 보였던 말입니다. 근데 실전 데뷔전에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25, 26, 27 날 내선주류가 무겁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말도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거든요. 9번마 스마트 마린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자체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러웠던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기는 나름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이번 14마리 출주 중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해줬고 병합 선거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마필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 마린이 많은 인기를 끌어준다면 가치는 떨어질 것 같고요. 보편권의 세력이라면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조금은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동 의원이 말씀해준 4번마 샤프인과 저는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감량 수혜를 최대한 보고 있는 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7번마 해피질주란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실 드리면서 4번, 7번 이 두 마필의 선전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지난 그 휴장전 경마의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필승부패 포스 46.9배 무려 46배 50배 가까이 되는 배당을 적중을 좀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주 하나만 적중을 해도 제대로 적중을 한다 아니면 경마는 지지 않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노력해오는 백동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돌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3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유심히 쳐다보면 이제 앞말들 간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앞말들 간의 대결은 늘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제 백돌 의원은 어떤 마필을 들고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설 연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된 경주인데요. 휴장전 금요 경마에선 저 역시도 굉장히 기분 좋게 예상을 풀어드렸었고 좋은 적중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기분 좋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계속된 좋은 적중으로만 항상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경마라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경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조교 때부터 찾아다니면서 꾸준하게 준비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4경주는 중심에 대한 믿음과 후차권에서 노림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심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6번마 영광의 신화라는 마필입니다. 19조의 마필이죠.
19조의 특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행 심사 당시 19조 자체는 매번 가볍게 거의 능력을 읽어낼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띄워주다가 오히려 실전에서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으로 많이 능력을 표출하면서 이변도 발생해주고 있는 마필인데 모습들의 습성을 가진 마방인데 6번마 영광의 신랄한 마필도 11월 주행 검사 때에는 거의 뭐 쳐다보기 힘든 주행이 좀 덜 잡힌 모습이었습니다만 실전을 치렀던 1월 15일 경주에선 발군의 순발력으로 선두권을 위협했던 마필입니다. 선행 장악에 성공을 했었고 아쉽게 마지막에 코쳐러지긴 했습니다만 스피드에 대한 여유, 상대권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위력감을 보여줬었죠.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유감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훈련식 모습도 여유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상대 마필들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라면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후차권에서의 집중력 있는 모습이 중요할 텐데 바깥쪽에 있는 마필 12번마 고짱부터 5번마 캡틴 찬스, 4번마 스카이러너, 8번마 라운 산토스, 또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9번 발키리까지 기본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꼼꼼히 살핀 모든 조건 속에서 자신 있게 인사드릴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위력 있는 모습으로 시장 위에 첫 경마 시원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6번마 영광의 신화 중심으로 풀어가자. 여기에 인기마도 있지만 복병 마필을 좀 몇 두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인기마 한 마필이 거론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관심만 부탁드린다 아니면 백동희 의원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제주 이경주입니다. 3세 이상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데이트를 펼고 있습니다. 제주인계 이경주는 4000점짜리 경주예요. 어찌 보면 1등급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최상위권 바로 밑에 중상위권에 있는 말들 간의 치열한 격전입니다. 매번 같은 말들 뛰는데도 이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경주 같습니다. 이 경주는 현재 있는 이윤일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일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모처럼 보면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경주 좀 풀어주십시오. 네, 제주마 3상 4000점 이하 핸디캡 경주로 전 마필이 입상권 전력을 보유한 이번 경주 축부제 혼전 경주로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 말들을 살펴보면 먼저 해당 거리에서 가장 안정감을 가진 4번 새벽너울, 직전 경주 기량 회복 빠르게 하면서 선전을 했었는데요. 금주도 최상의 컨디션 끌어내는 훈련과 함께 훈련 시 스피드의 신상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겠고요. 상대마로는 11번 황해비호, 직전 경주 진로가 막히면서 막판 추입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추입력에서는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고요.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는 역시나 지구력 보강에 치중하면서 힘 비축하는 모습으로 이번 경주 선두권의 거리만 멀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입상권 한 자리 무난한 그런 상대마가 되겠고요. 또 여기에 도전하는 신예 준족의 12번 불멸의 여신 11전 8승으로다 어느 정도 보여준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고요. 길고 강한 훈련으로 이번 경주 전력 재정비하면서 힘찬 모습과 함께 또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도전말이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최근 상승세에 있는 9번 선덕 여왕인데요. 대폭 내려간 부담 중량에 2점 살려서 다시 한번 직전에 이은 상승세 이어갈 말이 되겠고요. 전보다 길고 강한 훈련으로 지구력 근력 보강에 치중한 훈련으로 전력을 재정비한 만큼 이번 경주 좋은 성적이 예상되는 복병말로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윤일 의원님. 네. 이번만 백호 신촌이 직전보다 부담점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1등급 최상위권 말들하고 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을 좀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마필을 좀 배제한 겁니까? 일단은 이 마필은 단거리 1000m보다는 거리가 좀 늘었을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1000m에서도 포화주로였죠. 일단
성적을 냈든 말이긴 하지만은 일단 상대들보다는 조금 부담 용량도 높고 게이트는 안쪽이지만 다소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윤희 의원은 4번마 새벽 노을 중심으로 해서 11번 항해비요, 그리고 12번 불멸의 여신, 여기에 9번마 선덕여왕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말들 간의 대결입니다. 이 안말들 간의 대결, 더군다나 이제 최단거리 편성에서 만났어요.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마필들이 눈에 보이곤 있지만 나름대로 걸음의 변화를 주고 있는 마필도 눈길이 가는 경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단거리 1000m에서 기본 스피드감에 여유가 있는 마필도 우수하고요. 기존의 능력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한다는 선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는 필수인 경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전개적인 이점 속에서 잠재력과 준비 상승세, 전개적인 모습까지 꼼꼼히 체크했을 때 고민 속에서 4대 접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번, 2번, 3번, 11번 내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인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과 더킨이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역시나 게이트가 좋은 2번 골드선도 그에 못지않은 스피드로 빠르게 2선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입 기본기 좋은 3번마 레이디 챔프도 회복세 속에서 최적의 전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이고 세 마필을 보내놓고 차분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종반 힘이 강한 11번마 터치스타까지 4마리 마필 1번, 2번, 3번, 11번 내두가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3코너 이후의 모습, 무엇보다 직선까지 가장 능력적인 기대감이 우수하다,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은 마필은 데뷔 전 강한 능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던 2번마 골드선이란 마필입니다. 주행심사부터 싹수가 좋은 마필로 평가를 했고 데뷔 전 선행 강공이 아닌 2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힘에 대한 여유를 강하게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의 검증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 자체나 힘적인 모습에서 또 전개적인 모습 자체에서도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급전을 맞이해서 감량의 이점이 좋은 이번의 경주라면 상승세, 입상권의 도전 세력은 가장 앞서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기대감이 좋은 마필은 11번마 터치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전천후의 마필이죠. 기본 스피드감도 좋고 참고 탔을 때 한 발도 가능할 만큼 전개적 자유로운 이점이 챙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내측에서 갇힌 이후에도 종반에 몰아가는 탄력으로 약간의 아쉬운 3위권의 모습을 마크해줬던 마필이죠. 주기가 17주라는 좀 다소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있었다라기보다도 마필이 힘한 배치 안에서 길게 마필을 좀 끌어줬던 모습인데 훈련 때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스포트 탄력에 워낙에 여유가 좋기 때문에 선두권 경합 속에서 좀 무너질 요지가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힘에 대한 가능성, 상승세, 회복세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마 더킨이라는 마필의 전개적 이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의 경주를 뛰면서 선행을 나섰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마필인데 자, 이번엔 1번 게이트입니다. 이 마필이 만에 하나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해준다면 2번마 골드선 자체도 무리하게 1번마 더킨을 압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내놓고 따라간다면 이 마필 1번마 더킨의 선행 이후 버티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번마 레이디 챔프란 마필 자체가 최근에 상태는 정말 좋았는데 실전 변화가 좀 아쉬웠어요. 드디어 직전 경주에서 변화 자체를 끌어내면서 입상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만 역시 이 마필 자체는 뭐 선입이 대한 가능성, 흐름이 빠르건 느리건 간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주면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선입권의 우수한 전력이기 때문에 상승세, 여전히 상태가 좋은 3번 레이디 챔프의 선전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승세의 마필 2번마 골드선을 필두로 11번마 터치스타, 1번마 더킨, 그리고 상승세의 전력 3번마 레이디 챔프까지 네 마필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5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1000m이기 때문에 내선을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여타 마필들은 놀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자, 더킨이란 마필은 전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이게 주행 심사 때 보면 490km가 나갔던 말인데 계속해서 체중이 빠집니다. 이런 부분은 체중 변화부터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두리경 지금 선두권을 막 더킨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 그 골드선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그 하이트불이란 말하고 이제 경합을 하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트불이 선행력이 정말 좋았던 말이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4번마 라운베라도 빠르고 9번마 별무리도 빠르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번마 라운베라나 9번마 별무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마필들도 결코 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더킨 자체도 안쪽에 유현명 기수가 포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에 선행에 대한 의지를 읽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선이란 마필 자체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화이트블루가 그렇게 강했던 선두권의 전력은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좀 더 띄워주는 지구력 자체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읽어줄 수 있었던 판단이고 말씀해 주신 4번 라운베라라든가 9번마 별무리 자체도 줄어든 1000m 단거리에서의 역주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킨과 골드선 자체의 스피드 자체가 결코 4번마 라운베라나 별무리 자체의 스피드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전개를 풀어봤을 때는 두 마필의 내측에 있는 두 마필의 전개 자체나 의지 자체가 좀 앞서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전 두 마필의 선제를 좀 더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m 단거리 편성인데 12번마 청송공주라는 마필이 1400m에 나와서 조금만 무리하면 선두권에 좀 가담하면 그 결정력에 좀 아쉬움을 줬던 말인데 1200m까지는 선취를 자유롭게 구사했던 말입니다. 비록 1000m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경합이 일어난다면 12번마 청송공주의 역전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2번마 청송공주는 복병권 세력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백돌리언은 2번마 골드선 중심으로 해서 자, 복병 같이 있는 말이죠. 11번마 터치스타 그리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1번마 더킨, 3번마 레이디 챔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6경주는 제가 준비한 이제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경주는 지난 경주에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두 마필, 지난 경주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두 마필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에 가능성을 보였고 잘 뛴 말 이 두 마필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마필은 이런 표현을 하죠. 지난번에 저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놈이 왜 저걸 놓고 때렸지? 근데 왜 쟤는 저렇게 탔지? 이런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단점을 보강하고 이번에 출제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레이스를 아니면 상대적 인기에서 밀려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3대의 마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주의 마필이 대기표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5등급이 레이팅 점수가 35점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지난 전전주까지죠. 휴장 전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5등급 편성에 보면 40점까지 경주인데 35점 이하 경주는 조심스럽다. 그만큼 5등급에 있는 중하위권 마필들, 각 등급, 그 등급의 기복마들이 이제 대결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번 경주가 31점짜리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5등급에 약간의 좀 부진성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 간의 경주예요.
좀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다.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MC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5경주 자체의 전개도 설명드릴 땐 최단거리 1000m였기 때문에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 7경주 자체는 경주거리가 1300m임에도 감안하고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더 위력적이다라고 평가를 드리기 애매할 만큼 능력의 격차가 크지가 않죠. 그런 만큼 모든 조건 속에서 꼼꼼한 체크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 그리고 다시 한번 잠재력과 훈련을 꼼꼼히 체크했을 땐 역시 이 4두에 선전이 좀 더 앞서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번, 3번, 8번, 13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3번만 선샤인 알파가 게이트 2점 속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을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밀린 게이트지만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13번마 V맨도 오히려 외곽에서 좀 더 빠르게 2선에 침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승급 이후 적응을 맞춰주고 있는 8번 끝판질주도 그에 못지않은 탄력으로 게이트 2점 좀 더 타이트한 모습으로 붙어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최적 전개라면 기본 회복세 기대할 수 있는 이번 테일윈드의 가능성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13번, 8번, 2번 네 마리 마필이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텐데 그중에서도 단연 기대감이 앞섰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3번마 선샤인 알파란 마필입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챙겨갈 수 있겠죠. 데뷔 전 선행 강공으로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줬고 직전 경주 사실상 기대치는 있었습니다만 가장 좋지를 못했던 초반에 착지 불량이 일어나면서 모든 경주 조건 자체가 꼬여버린 마필입니다. 초반에 선두권의 장악을 해내질 못했고 밀린 외곽 전개에서 시점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기승을 했었던 유현명 기수가 거의 의지 없는 경주를 포기한 듯한 모습에도 마필 자체는 뛰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전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발빠른 모습에서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타마필의 압박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전개적 이점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스피드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에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마 테일윈드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전 밀린 전개 속에서도 직선에서 정말 발군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강한 인기를 끌어주고도 최하위권 꼴등을 해내면서 많은 경마 팬들의 원성을 샀던 마필이죠. 경주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마필 자체가 늘어난 거리를 만나서 코너링 자체 때 모래를 많이 맞고 좀 밀리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좀 외선으로 삐지는 습성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고쳐야 될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힘에 대한 여운은 분명히 살아있었고 훈련시 모습은 이제는 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줬던 마필인데 이번에 게이트가 2번이에요. 삐지는 습성은 자연스럽게 이제 고쳐질 수 있을 거고 망사 눈감면까지 신청을 하면서 마방 자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은 꼴등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강한 능력을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8번마 끝판질주란 마필이 승급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승급전 도전에서는 밀린 13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풀지 못했고요. 직전의 경주에서는 내선에 갇혀버리면서 또다시 밀린 전개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회복세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훈련 패턴 또한 올려가면서 능력 자체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라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3번마 V맨은 정말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에 승급하고 나서 많은 인기를 끌어줬었죠. 인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계속해서 졸전을 펼치면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필의 가장 큰 단점이 발바꿈이 매끄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진 능력을 폭발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따라가는 전개든 선두권의 전력이든 계속해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겠죠. 내선에 발빠른 마필이 몇도 없습니다. 오히려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경주라면 최근에 아쉬움을 남겼던 V맨의 회복세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빠르게 나설 3번마 선샤인 알파를 필두로 2번마 테일윈드, 8번마 끝판질주와 그리고 13번마 V맨의 선전까지 4대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백돌 위원,
테일윈드가 거의 꼴찌랬어요. 그죠? 근데 그 경주에 빈기권이었던 두 마필의 반란이 일어났죠. 메가트나 빅뱅 비드란 말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런 두 마필이 지난 1200m에서 잘 뛰었는데 이번에 1300m 거리 늘었거든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일윈드가 뭐 직전 경주 졸전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직전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입상을 했었던 이변을 터뜨렸던 마펠들 자체는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했을 때 오히려 어부지리 입상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상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직전에 선전했던 마펠들은 조건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동반 입상, 직전과 동일한 입상 자체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 하나 쓸게요. 테일윈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리한 레이스를 펼친 건가요? 메들린 뉴스가 끌었던 레이스가 저 역시도 그 메가트나 빅뱅 비드를 약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저 역시도 메들린 뉴스가 끌었던 레이스가 앞선이 강하지도 않았고 몰락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테일윈드는 무리한 레이스를 펼친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코 이마필이 무리했다라기보다도 경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모래에 대한 반응도 좋지를 못했고요. 외선으로 삐지는 모습 속에서 자기 혼자 무리했다라기보다도 자기 혼자 페이스를 끌어내지를 못하면서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만 판단한다면 이마필 이번 경주에서도 일궈내기 힘들겠죠. 하지만 데뷔 전에 보였던 주폭 자체라면 분명히 이마필은 앞으로 분명히 더 뛰어줄 마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순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레이스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정말 저는 이번 경주 회복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노려볼 수 있다 평가합니다. 예. 백돌 의원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여러 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돌 의원이 거론하지 않은 마필, 한 마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번마 동강제이라는 마필이죠. 비록 지난 경주는 거의 뭐 꼴찌를 하다시피 했던 말입니다. 구민성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정말 잘 제어하고 선취 발휘하고 선전을 해줬던 말이죠. 물론 앞선이 몰락했을 때 또 추임력을 발휘했던 말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마필은 과거에 원래 자신의 능력은 선두권을 장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선취이 좀 자유롭다라고 평가되는데 이번에 이제 보넬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필 능력도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능력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 파이팅이 넘치는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 4번마 보강제이라는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돌 의원의 그 추천 마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마 선샤인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2번마 테일윈드, 8번마 끝판질주, 13번마 V맨을 말씀해 줬습니다. 조금은 열어놓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출마 등록을 했던 말들이 모두 출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출마 등록을 하고 조교를 시행하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은 왜 그 출마 등록을 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찌되었든 좀 출마 등록을 했다 아니면 그런 말들이 다 함께 나와서 띄워줬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하라고 출마표를 만들어놨는데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가장 기대치에 있는 말이 여기 출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적 얘기지만 백준희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뭐가 안 나왔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좀 고만고만한 마필 간에 접전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 좀 아쉬운 경주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될까요?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만필이 빠져서 분석하는 점도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경주 자체는 확실히 인기권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나와 있는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우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심만 세워놓고 후착을 앞세간다면 상당히 중요할 수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중심을 틀려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번의 경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가장 전개적인 측면에서 유리함을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에버인 에버라는 판단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능력의 좀 상승세가 상당히 좀 뛰어난 모습이죠. 실전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는 스피드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어요. 몰아가는 탄력 속에서 마지막 힘을 써주는 좀 취입권의 능력을 보였다면 1400m를 처음 도전했었던 12월의 경주 그리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을 만큼 스피드에 대한 여유도 강해진 마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뭐 발빠른 마필, 좀 바깥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선행을 압박할 마필이 한두 정도 있는데 그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중속이나 탄력 자체가 워낙에 좀 여유가 좋아서 감량 2점 받은 이번의 경주라면 서수훈 기수의 연속 기승 좀 더 믿음에 가깝다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예, 승급전에 도전하는 3대 마필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그중에 5번마 에버인 에버의 상승세를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상대마로는 또 어떤 마를 선택하셨습니까? 후차권에서 여러 두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기대치가 이 마필이 좀 더 앞서지 않을까 평가를 드리고 싶은 게 2번마 화려한 함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좀 특징이 있죠. 안쪽보다는 바깥쪽에서의 전개가 유리해요. 몰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몰아가다가 좀 감고 올라와서 힘을 써주는 스타일이 많은 그랬을 때 입상을 해주는 전력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뭐 승급하는 마필들의 불행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치기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직전 경주를 보시면 오히려 초반에 전개를 풀어내지를 못해서 아예 후미권에서 놀았습니다. 후미권에서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바깥쪽으로 나와서 한 발을 몰아주는데 그래도 몰아가는 탄력이 여유가 있었던 마필이었어요. 결국에 이번에 바깥쪽에 있는 마필을 보내놓고 안쪽에서 차분하게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엔 가장 편안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만큼 박쥐 기수의 감량 2점이라면 우선적인 상승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9번마 인더백이 고비를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상당히 강해요. 이 마필한테. 입상할 때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호흡을 했었고 이번에도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 물론 이번에 경주가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개적 이점은 나쁘지 않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는 기대가 되고요. 3번마 팬텀 블레이드란 마필이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을 장악해 주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선두권을 또 직전처럼만 타준다면 역시 스피드에 대한 여력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인기마 접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백돌 의원이 말씀해 주시기로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말에 상승세를 기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동희 의원은 5번마 에버인 에버라 마필에 상승세를 기대했는데 저는 부담 중량의 부분은 있습니다. 에버인 에버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마이너스 3kg 감량 2점은 있습니다. 뭐 선행서름이 제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3번마 팬텀 블레이드가 선두권을 장악할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3번마 팬텀 블레이드의 상승세를 좀 더 기대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상대 말들은 조금은 선택할 고민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그 금융경마를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이 경주지에 보면 레이팅 점수하고 부담 중량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월 달 경마에 출제했던 말, 12월 달에 경마에 출제했던 말들의 부중 편차,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말의 부중만 아니라 그 경주에 어떤 말들이 어떻게 부중을 달았는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아마 경주 분석을 하기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드렸고요. 저희들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토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